(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지역 혐오로까지 확산돼 결국 안병구 밀양시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5분 만에 자리를 뜨며 형식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가족은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 참전 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은 이제 90을 훌쩍 넘겼습니다. 연중계획, 소멸과 기록 사라지기 전에 6월에는 대한민국 영웅들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있었던 거제 옥포항 익사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지역이 어수선한 가운데 안병구 밀양시장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사과문에 안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도 받지 않고 자리를 뜨기도 했는데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재조명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논란이 된 후 20여일이 지난 25일 안병구 밀양시장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큰 아픔을 딛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범죄 없는 건강한 도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문 발표에 걸린 시간은 5분 남짓. 안 시장은 사과문을 낭독한 이후 취재진의 질의응답 요구를 무시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안 시장의 사과문 발표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시청 행사하는 줄 알았다. 처벌도 진정한 사과 반성 없이 여론 무마용이라는 등 비난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밀양시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의응답 요청에 질문도 듣지 않은 채 질의응답은 보도자료로 대체한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질의응답이 없는 그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잠잠해지면 입장문 발표하신다는 그 얘기신가요? 입장문하고는 아니고요. 그런 시의 계획은 말씀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시의 계획 자체 기자들이 궁금한 것 자체가 지금 이 사과문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한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한 건데 그냥 사과문으로만 대처한다고 한다는 게 말이 되시나요, 지금? 20년 전 발생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급기야 지역 폄하까지 이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국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밀양시장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알맹이 없는 껍데기뿐인 사과문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경남경찰청은 25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와 블로거에 대해 140건의 진정 고소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수사대는 사건 관련자가 아닌데도 신상이 공개되거나 신상 공개 협박을 받는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에 진정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가해자 신상 공개 관련 수사 대상자는 53명으로 이 중 1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이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은 90을 훌쩍 넘겼는데요. 매년 수백 명의 참전 유공자가 돌아가십니다. LG엘로비전 경남방송 연중 기획보도 잊히기 전에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것을 조명합니다. 6월 소멸과 기록 사라지기 전에는 경남에 생존해 계신 대한민국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930년생 재현태옹, 그리고 1932년생 최재봉옹. 망백을 넘긴 이들은 모두 6.25 참전 호국 영웅입니다. 받은 것도 없이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군인이 아니고 그래야 해야 돼. 그래. 나오면 민간인이 채를 보고 손질을 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일찍 휴가 와서 집에 앉아서 못 있었어요. 버스 세쳐놓고 지게 짊어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말하자면 열 이틀 퍼다 온 거에 열하루 거장도 나무를 해가지고 재놓고. 가슴 아픈 건 하루가 멀다고 함께 싸운 전우가 떠난다는 겁니다. 지난해 취재진이 만났던 김기권 옹도 지난 3월 숨을 거뒀습니다. 안 다치고 살아나서 우리 대한민국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지. 다른 잡마음 없는 기라. 이미 세상을 많이 떠났습니다. 올해 경남에 생존해 계신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는 지난 3월 기준 2,100여 명입니다. 지난 2019년 4,6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절반 이상 돌아가셨습니다. 매년 500명씩 사망합니다. 또 5년 뒤면 몇 분이나 남아 계실지 모릅니다. 이들을 예우할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전 유공자를 위한 예우, 수당이 대표적입니다. 자치단체는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에게 매달 참전 명예수당을 줍니다. 경상남도가 모든 시군에 주는 12만 원에다 기초자치단체가 따로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주는 이 수당은 사는 곳마다 다릅니다. 김해시는 경남에서 가장 돈을 적게 줍니다. 산청군보다 김해시에 사는 참전 유공자는 그동안 1년에 100만 원이나 덜 받아왔습니다. 한마음으로 전쟁에 나갔지만 수당으로 차별받는 겁니다. 저희도 계속 이제 인사하려고 준비는 했었고요. 근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인원수 대비해서 금액 인상되는 부분이 억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지회가 시에서 지원받는 건 1년에 2천만 원 정도의 운영비. 부족할 수밖에 없어 회원이 내는 회비에 기대야 하는데 매달 2,000원, 그것도 사람이 없어 제대로 거치지도 않습니다. 그런 전화번호는 없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없는 전화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고 이래. 정도는 데려 올라가면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시에서 이런데. 그걸 보면 여기 사람들은 모두가 같은 생각인가 봐. 그 지역에서 비등하게 주는 거. 시간이 지나도 잊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 영웅,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 이들이 한 공헌에 비해 바라는 건 그렇게 크지도 많지도 않습니다. 알아주면 오직 좋아요. 우리들은 반갑고 기쁘고 거짓말이고. 호국보훈의 달의 즈음은 이때만 이분들을 이렇게 보필할 것이 아니라 연간 자원봉사들도 많고 하니까 환자를 집에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찾아가는 봉사 서비스 이런 것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마지막 살 동안에 너무 많이도 다른 소리도 아니고 우리가 좀 뭐 사는데 크게 힘이 안 들도록 해서 남은 하루라도 편안하게 해주고 남은 10원이라도 더 올려서 용돈을 못 썼던 용돈이라도 좀 편안하게 쓰고라 해주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죠. 힐루TV 뉴스 김수정입니다. (6.25) 전쟁 제74주년을 맞아 경상남도가 참전용사 위안 행사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6.25) 전쟁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박완수 경남도지사, 최학범 경남도의회 부의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모범이 된 공로를 인정받아 (6.25) 참전유공자회 경남도 지부 박동군 유공자 등 모두 5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25일 낮 12시 20분쯤 김해시 한림면의 한 알루미늄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6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한 동 등이 타 소방서 추산 4,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해 서부소방서는 장비 24대와 인력 56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제에서 심리적 지배, 일명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24일 거제 옥포항 익사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폭력 조직원이라고 속여 복종 관계를 만든 뒤 지난해 10월 거제 옥포항 인근공원에서 피해자와 일행에게 바다 수영을 강요해 피해자가 파도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부의장에 나선 후보가 선물 세트를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의혹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한 의원이 동료 도의원 수십 명에게 돼지고기 선물 세트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도의회 의장단 선거가 돼지고기 선거로 얼룩지게 됐다며 국민의힘 중앙당의 엄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인 이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유가족은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가장 엄한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가해자 3명 중 한 명인 20대 이모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씨는 공범 2명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저수지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공범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때 이 씨는 응급구호 조치 등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사체 은닉 현장에는 동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재판 과정을 지켜본 피해자 유가족은 분노했습니다. 현재 피고인 진술만으로 진행되는 재판의 유감을 표명하며 정확한 재판을 위해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공범의 빠른 국내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 씨가 대형 로펌 변호사 10명을 선임하는 등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애쓰는 피의자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가해자들과 어떠한 합의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해자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엄한 벌을 내려주시길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다음 달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가 사망 직전 함께 있었던 태국인 여자친구 등을 국내로 송환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의 수질과 백사장 모래를 조사한 결과 모두 환경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욕장 수질 조사는 장구균과 대장균에 대해 백사장 모래 조사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과 비소, 납, 수은, 육가크롬 등 5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연구원은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개장 기간에도 수질 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 등에서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창원시가 25일 김희근 의장과 문순규 부의장 등 제4대 창원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은 지난 2년 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의장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반기 의장단은 의과대학 신설 대정부 건의안 채택과 개발 제한구역 전면 해제 국토부 건의 등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